자동차를 제작한 지 50년 후 현대차는 획기적으로 다른, 어쩌면 혁명적인 것에 대비하고 있다. 미국의 야후 라이프는 현대차가 자동차 이동 방식에 획기적인 도전을 내놓은 것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걸을 수 있는 자동차, 마치 트랜스포머와 같은 자동차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실리콘밸리의 베테랑들이 다수 포함된 뉴 호라이즌스 스튜디오라는 새로운 부서를 출범시킨 현대차는 UMV라고 불리는 걸을 수 있는 자동차, 소위 워킹카 컨셉트의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뉴 호라이즌스 스튜디오는 공상과학 영화나 비디오 게임에서만 볼 수 있었던 차를 개발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며, 도로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나 산속 혹은 깊은 물속 등 어떤 지형에서도 이동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게 될 것으로, 이를 위해 연구팀은 우리가 현재 자동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동차의 개념 자체를 재구상해야 할 것이라면서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등의 기술이 채택된다는 것인데요. 현대차의 새로운 개발팀이 만약 이 자동차를 개발한다면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인데, 현대차가 제시한 컨셉 이미지를 보면 자연재해 발생 시의 응급 구조대 역할과 휠체어 없이 이동이 힘든 사용자를 문 앞까지 가서 바로 픽업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포브스도 또 다른 현대의 혁신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미래의 자동차가 집의 연장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기사는 현대차가 기존의 2열 인테리어를 전혀 담지 않은 새로운 컨셉트 캐빈 디자인을 선보였다면서 현대의 아이오닉 컨셉 캐빈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캐빈 안에는 캡슐 커피 머신과 미니 냉장고가 장착되어 있고, 목적지 도착 전에 젖은 신발을 말리고 옷의 주름을 예방하는 가전제품이 달려 있으며, 내장된 스피커와 천장에 장착된 77인치 플렉서블 OLED 화면을 통해 집에서 보던 영상을 이어서 볼 수 있으며, 바닥에 더러운 것을 쏟을 경우에 로봇 청소기가 실내를 깨끗이 유지하고 실내를 소독하는 UV LED까지 있다며 기사는 놀라워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현대차가 만들어내는 혁신이 개인 이동수단으로서의 자율주행 차량의 궁극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캐빈 컨셉은 모빌리티 비전이라는 컨셉으로서 LG전자와 함께 만들어낸 부분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런 현대차가 베트남에서는 이미 일본을 꺾어버렸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로이터를 인용한 니케이 아시아 리뷰에 따르면 도요타와 혼다 등이 베트남에서 차량 점유율을 늘렸지만 2020년 상반기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는 현대차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여세를 몰아 현대차가 베트남에서 두 번째 공장을 설립하기 시작했고, 이는 성장하는 베트남 자동차 시장에서 제조 능력을 140% 증가시킬 것이라 예상되며 총 3조 2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 전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현대차가 향후 2025년까지 베트남에서 연간 17만 대의 생산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사는 이 공장이 베트남 내 최대 규모의 공장이 될 것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을 시작으로 동남아 시장을 거의 석권하다시피 했었던 일본 자동차 업체들에게 이제 현대차가 점점 더 큰 두려움의 대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이 와중에 베트남에서는 현대차가 이미 그들을 추월해버렸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일본 본토 침공에 한 번 실패를 맛보았던 현대차를 늘 비웃었던 일본이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현대가 일본 시장 재도전에 나설 준비를 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일본 업계에서는 이전과는 달라진 현대차의 실력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상황입니다. 일본의 자동차 전문지 모타는 2001년 일본 시장을 단념했던 한국의 현대차가 드디어 재상륙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엔 내연기관 차량이 아닌 넥소라는 수소자동차라고 하면서 게다가 엄청난 실력을 가졌다 전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현대차 넥소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 심지어 유럽, 호주 등 세계 각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략 모델로서 누계 판매량 1.1만 대를 기록했으며, 도요타의 수소자동차인 미라이의 판매량을 능가했고, 현재 한국에서 700에서 800만 엔에 판매되지만 일본 상륙의 경우 보조금을 활용해 500만 엔 정도에 판매될 것이라면서, 가격만 보면 비싸다 할 수 있지만 항속 가능 거리가 약 820km나 되는 뛰어난 제품이라 소개하고 있는데요. 도요타의 미라이가 약 650km 항속 거리에 740만 엔인 것에 비하면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 설정인데다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 SUV에
5인승 모델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이유일지 모르며 벤츠, BMW 등의 프리미엄 브랜드가 빠짐없이 채용하고 있는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는 등 최신 옵션도 충실하고 차선 이탈 억제 기능 등으로 일본차 아니 유럽차 모델에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넥소의 일본 재상륙에 대한 결론은 아직까지는 미정이라고 하지만 실차를 확인한 기자는 늦어도 내년 중이나 혹은 잘하면 금년 내에도 일본에 상륙할 수 있을 것이라 느꼈다는데요. 그 이후로 깜빡이나 모니터 위치가 이미 일본차와 같은 우측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카탈로그가 일본어로 만들어진 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현대가 수소 캠페인이라는 세계적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대상 국가가 바로 일본이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차량 공유 서비스를 통해 일부의 일본인들은 넥소 차량에 대한 체험도 이미 해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전문지 카리뷰는 애니카라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통해 넥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현재 애니카의 평점을 보면 21개의 평가가 있는데 평가 전 항목에서 5점 만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차량 자체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의 평가가 아주 좋았다는데요. 이용자들은 수소 자동차를 처음 타봤는데 청결감이 아주 좋은 차량이었다. 가속이 매우 부드러우며 쾌적한 드라이브를 할 수 있었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로 후진시 노면을 향해 점선 패턴의 가이드라인을 비춰주는 점과 HUD 기능의 리얼한 영상이 너무 좋았으며 진동이나 소음이 거의 없이 미끄러지듯 가속을 하는 점 등에 대해 기사는 주목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브랜드 현대차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다면서도 일본에서 정식으로 출시되면 도요타 미라이나 혼다 클래리티 퓨얼셀의 라이벌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라이벌이 아니라 한국이 아니면 일본의 대중교통의 미래가 막힐지도 모른다는 염려까지 일본에서는 나오고 있다는데요. 자동차 미디어 웹 카탑은 일본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에 대해서는 눈부시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순수 전기차의 보급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어 버스나 택시, 공유차에서는 답이 없는 상황이며 보조금 지급만으로는 힘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일본은 버스 분야에서는 완전히 뒤처지고 있다면서 한국의 현대차는 전기 버스 라인업에 적극적인데 실제로 내연기관 버스의 경우 이미 현대차가 일본 국내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 자동차 브랜드는 조기 실용화가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있으며 중국 제조업체인 BYD도 이미 노선 버스에는 도입이 되고 있고 BYD 이외의 메이커들도 본격적으로 일본에서 판매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중국 업체보다는 현대가 더 유리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일본 정치권에서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스의 적극적인 도입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기사는 미중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센카쿠 열도 문제 등이 산적해 있어 중국과의 대립이 첨예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현대차가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즉 중국산 버스 도입했다가 중일 관계 악화로 부품 수급이 안 되거나 할 수도 있고 보안상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며 일본 브랜드들은 개발진이 부족한 상태에 개발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전기버스 라인업에 적극적인 현대차가 일본 대중교통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아울러 기사는 관계자의 말로 이대로 가면 미래에는 버스뿐만 아니라 택시도 포함해 일본 대중교통의 대부분을 해외 업체들에게 모두 빼앗겨 버릴 수 있다는 것은 현실이 될 수 있으며 제조 강국 일본이 착착 붕괴되어 가는 것은 이미 현실이라 기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우려하는 현대차는 완성 자동차 외에도 수소 연료 전지를 스위스에 수출할 정도로 압도적인 기술력을 실현하고 있으며 최근 발표에 따르면 전기차 분야에서 현대차가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수소차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달성할 정도로 미래자동차 산업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에서는 소비자 불만 등의 좋지 않은 이슈도 일부 존재하여 국내외 인식의 차이가 많이 나는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한국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현대차가 치열한 글로벌 업계에서 더욱 큰 브랜드 가치와 고품질을 자랑하는 기업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가길 기원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BK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